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옛 캠프페이지 개발을 놓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강원도가 춘천시의 개발 계획에 문제가 많다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자 춘천시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 기지였던 옛 캠프페이지, 부지 면적 52만 제곱미터, 축구장 72개를 합친 크기로 춘천 도심 마지막 개발지로 꼽힙니다. 민선 8기 육동안 시장 출범 이후 이곳에 기업을 유치하고 문화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경제부지사가 나서 공원부지를 상업부지로 바꾼 전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실상 옛 캠프페이지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춘천시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공원 해제가 이 공공성의 상실이라는 이해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 그동안 춘천시와 개발 계획을 세부적으로 합의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개발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들은 게 없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 업무 절차와 그 결과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 경제부지사가 공개 발언을 통해 단일 개발 사업을 우려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캠프페이지 개발을 놓고 두 기관이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김진태 도지사와 육동안 춘천시장이 옛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맞섰습니다. 도청사 이전 부지가 옛 캠프페이지에서 동래면으로 변경된 뒤 공동 담화를 통해 캠프페이지를 첨단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2022년 공동 담화문 발표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토지 비용도 회수하고 지난해 강원도가 우려한 아파트 건립 계획도 백지화해 사업비를 2조 7천억에서 3,800억으로 크게 줄였다며 협의가 없었다는 강원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1980년 민주화 항쟁의 시초로 평가받는 정선 사북항쟁이 올해 45주년을 맞았습니다.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폭력 사태로 인정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아직 국가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선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국회 차원의 첫 언급도 나와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한 달 전인 1980년 4월,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인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 노동항쟁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광부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 어용노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에 대한 묵살을 넘어 이들을 폭도로 몰았습니다. 무차별 연행조사와 불법 감금, 고문까지 자행된 겁니다. 사북항쟁 45주년을 맞은 올해 정선군 의회가 사북항쟁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수십 년 고통 속에 지내온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각종 기념사업과 희생자 추모,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지난 4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피해자분들과 또 유가족분들 정말 고통 속에 살아오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정이 돼서 첫걸음마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차원의 공식 언급도 처음 나왔습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해식 국회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계획을 문서로 제출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습니다. 진화위는 지난 2008년과 지난해 사북항쟁을 국가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08년 권고가 있었던 이래 지금까지 0%입니다. 이행 계획을 행안부에서 세우게 돼 있고 특히 국방부 등에다가 이 조치 계획을 제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막 물꼬를 튼 상황에 피해자들은 변화의 작은 발걸음이 시작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한 분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저희도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북항쟁 45주년인 올해 적어도 국가가 공식 사과를 내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요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어제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맞는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원거리 통학 불편을 겪었던 원주 기업도시에서도 섬강고등학교가 개교했는데요. 학교 신축 공사가 늦어지면서 입학식은 옆 섬강중학교에서 진행됐고 수업은 당분간 원격 수업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듯 떨리는 표정으로 입학 선서를 하고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섬강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60명의 신입생들입니다. 하지만 입학식은 고등학교가 아닌 섬강중학교를 빌려 진행됐습니다. 학교 신축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심과 기대 속에 기업도시 첫 고등학교인 섬강고가 개교했지만 보시다시피 학교 현장은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외관은 많이 완성됐지만 체육관과 교실 등은 아직 마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무실만 얼추 완성됐을 뿐 집기들도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입학식을 찾은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출발, 첫 출발을 인근 중학교 체육관에 빌려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도 대단히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은 일단 다음 주까지 원격 수업을 받게 되는데 학교 측은 최대한 학업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훌륭한 학교 교육 환경 속에서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보람으로 함께 성장하는 섬강고등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섬강고 개교로 도심에 위치한 고등학교까지 원거리 통학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던 학부모들의 불만과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학년 때부터 학업이 많이 대입에 중요한데 그 부분이 잘 채워질 수 있을지 빨리 좀 됐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왕이 생길 거. 현장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3월 말일이 돼도 현장 수업 할 수가 없어요. 3번의 도전 끝에 원주 기업도시에 마침내 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지만 건물 사용이 승인되고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된 이후에도 크고 작은 공사가 이어지는 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대학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가 강릉 원주대와의 통합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와 학생, 교직원으로 구성된 강원대 평의원회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강원대는 내일 춘천, 모레 삼척에서 공청회를 열고 안건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강원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통합 신청서가 평의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학칙 개정 등 통합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강원도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1,500억 원 규모의 전략산업투자펀드 조성 방안과 향후 투자 전략을 내놨습니다. 강원도는 강원형 전략펀드에 국비 600억 원과 강원도를 비롯해 강릉, 춘천, 원주, 삼척, 태백, 홍천 등이 지방비 425억 원을 출자한 1,025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한 뒤 2027년까지 1,5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전략펀드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은 직접 지원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강원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투자에 나서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에너지, 미래모빌리티, 푸드테크, ICT, 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을 집중 투자합니다. 원주시와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이 지역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기업은 이들을 우선 고용해 지역 인재 고용 활성화에 힘을 보탭니다. 이달 중순까지 첫 번째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기적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해당 기업에 취업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첫 지자체 주도 공공주택인 강원형 공공주택이 속속 착공됩니다. 강원도는 홍천군 북방면에 80세대가 착동했고 올해 강릉과 태백, 화천에 총 250세대가 추가로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LH가 공급하는 특화 공공임대주택이 화천읍과 횡성 우천면에서 212세대 착공한 데 이어 삼척 등에서도 443세대가 추가로 착공합니다. 강원도는 현재 추진 중인 35개 단지 3,7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을 확대해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선군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선군은 2023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30.2%이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 가구가 1인 가구의 절반을 넘는 52%를 차지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례식장 2곳,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종교단체 등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평창읍 중리에 행정과 교육,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행복플러스 학습센터가 들어섭니다. 평창군은 지하 1층, 지상 4층, 총 면적 5,000제곱미터 규모로 행복플러스 학습센터를 짓기로 하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평창읍사무소, 주민 공동이용시설, 평생학습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평창군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핵심 사업으로 141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고성군이 올해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모두 288대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9년 말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했지만 이후 기준 변경으로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차량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톤 이상 차량은 모두 3.5톤 미만 배출 기준 5등급일 경우 차량가액의 100%가 지원됩니다. 춘천시와 과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사업에 공동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105억 원이 투입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들어서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